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억지로 힘을 짜내야 하는 그런 기분 든 적 있지 않나요?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한번 시작하기도 정말 쉽지 않지만 하면 할수록 더 무거워지고 지쳐버려서 결국에는 그만둬야겠다. 나랑 안 맞나 보다 하면서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게임할 때는 어떻죠? 게임할 때는 계속 생각나고 심지어 밥 먹는 것도 잊고 밤새도록 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게임 속에서는 내가 아마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하고 계속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아도 계속 손이 가고 더 찾아보고 싶어지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게임의 뇌과학적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현실 레벨업을 할 수 있는 핵심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저도 이 방법을 적용하고 나서 연구 효율이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아, 내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던 거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이 방법들을 활용하신다면 무조건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빠져드는 상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뭐냐고요? 먼저 첫 번째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게임할 때 항상 보이는 거 뭐죠? 우리가 귀여운 달팽이를 잡고 귀여운 버섯 친구들을 잡을 때마다 올라가는 거, 그거 바로 이 경험치 바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눈으로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도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이죠. 작게라도 이걸 확인하는 순간 우리 뇌는 더 이상 막막함 대신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게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예측 오류를 명확하게 해주는 장치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우리 뇌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근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금방 지쳐버리죠. 왜? 뇌는 원래 예측 오류를 줄이도록 설계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 뇌과학을 관통하는 패러다임인 프리딕티브 브레인 이론입니다. 근데 이 예측 오류를 제대로 줄이지 못하면 불안, 초조 같은 부정적 감정이 튀어나오게 되죠. 실제로 유튜브 영상을 볼 때도 우리 남은 시간이 숫자로 표시되죠. 그게 바로 예측 오류를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3분만 보면 끝나겠구나 하고 예측 오류가 명확해지니까 결국 더 오래 끝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막상 해보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이 예측 오류가 생각만큼 쉽게 줄어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자격증을 준비한다고 해봅시다. 시험에 붙는다 라는 결과를 경험치바로 설정을 해버리면 그거는 사실 통제가 불가능한 목표라서 언제 줄어들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제 합격 여부는 그날의 경쟁률이나 시험 난이도 같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계속 남게 됩니다. 비슷한 예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한 달에 5kg 감량하기 같은 목표를 경험치바로 삼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식단도 지키고 운동도 열심히 해도 이 체중이란 게 사실 호르몬이나 컨디션 같은 외부 변수 때문에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왜 안 빠지지라는 예측 오류가 줄지 않고 좌절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바로 뭐다? 통제 가능한 예측 오류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통제 가능한 오류는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세상은 원래 확률적으로 흘러간다는 걸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몬스터를 잡았다고 해서 무조건 어떤 아이템이 나오지는 않죠. 아이템은 확률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템 획득 자체를 목표로 삼아버리면 우리 삶이 예측 오류가 줄어들지 못하고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뇌과학이나 인공지능에서는 이런 세상을 설명할 때 마르코프 프로세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미래가 하나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능성으로 확률적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이템을 얻는 과정도 마찬가지겠죠. 자, 사냥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 또 뭐 이벤트 보상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버린 걸 줍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바로 사냥이 뿐이겠죠. 따라서 목표를 이 아이템 얻기가 아니라 내일까지 버섯을 100마리 사냥하기로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이어트도 똑같겠죠. 한 달 안에 5kg 감량이라는 목표는 사실 우리의 바람일 뿐 그 체중은
여러 외부적 요인에 따라서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왜 안 빠지지 하면서 예측 오류가 줄지 않고 결국 좌절하거나 다이어트는 건강에 해롭다는 식으로 합리화되게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제 가능한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루 1시간 유산소, 칼로리 섭취 조금씩 줄이기, 이렇게 통제 가능한 행동 단위로 목표를 잡아야 우리 뇌는 예측 오류를 제대로 줄일 수가 있고 안정적으로 성취감을 쌓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표를 잘 잡아도 어느 순간 흥미를 잃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 볼까요? 주구장창 같은 버섯만 제가 계속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떠죠? 네, 정말 지루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뭐 이런 스타일도 있겠죠. 뭐 여기저기 마을 탐험만 하다가 퀘스트나 이런 건 하나도 완수하지 못하고 캐릭터가 전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죠? 뭔가 헛수고하는 느낌을 받게 되겠죠. 뇌각적으로 이걸 우리는 두 가지 동기부여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는 호기심, 즉 에피스테믹,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해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이나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의미는 있어도 지루함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 욕구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방식보다 더 나은 방법이 언제든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욕구가 충족될 때에는 우리가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발견과 배움에서 오는 즐거움으로 느끼게 됩니다. 게임으로 치면 새로운 마을을 탐험하거나 뭐 다른 색깔의 버섯들을 경험하거나 그럴 때 재미와 비슷한 거죠. 다른 하나는 바로 실용성, 그래서 현실적인 성과를 얻고 싶은 욕구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따르지 않으면 내가 괜히 한 건가 하는 허탈감이 밀려오고 결국 무력감에 빠지게 되죠. 즉 프래그매틱 동기는 내 노력이 실제로 현실에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게임이 재미있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채워주기 때문인 건데요.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면서도 경험치와 아이템이 쌓여서 캐릭터가 레벨업하고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몰입을 하려면 새로운 시도와 실질적인 성과, 이 두 가지 동기를 동시에 채워야 하는 겁니다. 다시 다이어트로 예를 들면 매일 닭가슴살만 먹고 똑같은 운동만 반복한다면 뭐 효과는 있겠지 싶어도 금방 지루해집니다. 그 이유가 호기심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매일 새로운 운동만 시도하고 식단도 이것저것 바꿔보는데 정작 우리 최종 목표인 몸무게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허탈감이 밀려오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채워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식단은 꾸준히 관리하면서도 매주 새로운 식재료를 의도적으로 시도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더 먹기 편한 식재료를 찾게 되면서 더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성과도 눈에 보이게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현실을 게임처럼 바꿀 수 있는 뇌과학적 방법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네, 경험치바. 그래서 경험치바를 만들어서 내가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눈으로 보이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통제 가능한 목표를 예측 오류로 잡자 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호기심과 실용성, 즉 이 두 가지 우리 내재적 동기를 활용하자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영어 토익 시험 준비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익 900점 넘기기, 800점 넘기기 같은 결과를 목표로 잡는데 이건 통제 불가능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시험 난이도나 컨디션 같은 외부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대신에 우리가 경험치 바로 잡아야 할 건 바로 통제 가능한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지문 5세트 풀기 혹은 하루에 10개씩 단어 외우기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 단위가 되겠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뇌가 몰입할 수 있는 이 호기심 요소를 추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볼펜을 사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 문제집이나 단어장을 챕터별로 돌아가면서 볼 수도 있겠죠. 또는 환경을 다르게 해서 독서실, 카페, 심지어 어디 여행지 카페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가장 집중이 잘 되는지 테스트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탐험을 통해서 얻은 방식이 실제 점수에 향상이 되는지, 즉 현실적 성과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내 모의고사 점수가 진짜 잘 오르고 있나 라는 현실적인 확인이 따라와야
비로소 동기가 완성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통제 가능한 목표와 새로운 시도를 통한 개선, 실제 성과의 확인,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릴 때 우리 뇌는 게임처럼 몰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잘 적용하신다면 현실은 더 이상 버텨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레벨업하는 게임처럼 흥미롭고 몰입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걸 직접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뇌과학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